95%의 코너킥을 다 으로 처리해.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곧 시작될 아시안컵에서는 조별리그 후에 토너먼트를 합니다. 토너먼트는 단판 승부죠. 그러면 뭐니뭐니 해도 세트피스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승부를 무조건 가려야 되니까 승부차기에 갈 확률이 높아. 자, 그래서 오늘은 세트피스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이기는 꿀팁, 거기다가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을 찰 때 자꾸 손을 바꿔드는 이유까지 싹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트피스가 중요한 이유. 자, 최근 유럽 축구에서는 세트피스 코치를 두는 팀이 많아지고 있어요. 맨유, 아스날, 토트넘, 첼시,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레스터시티, 브렌트포드 등등 너무 많아. 이게 뭔 얘기예요? 세트피스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특히나 우리 대표팀은 메이저 대회에서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남아공 월드컵에서 넣은 6골 중에 4골이 세트피스, 러시아 월드컵 때는 3골 중 1골이 세트피스, 카타르 월드컵 때는 5골 중에 2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컵에서도 세트피스로 많이 넣었어요. 특히 2019 아시안컵 때는 6골 중에 무려 3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세트피스 준비 잘해야 되겠죠. 자, 근데 다행인 건 클린스만호가 세트피스에 강합니다. 지금까지 넣은 24골 중에 8골, 그러니까 33.3%가 세트피스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엄청난 비중이야. 사실 벤투 감독 때는 우리가 세트피스에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아주 좋아. 그리고 또 다행인 건 클린스만 감독이 세트피스 수비의 중요성도 잘 아는 감독이라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2006년 월드컵에 독일 대표팀을 이끌고 3위를 차지했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결승전에서 이탈리아한테 세트피스로 실점해서 졌죠. 당시 이탈리아 대표팀 득점의 70%가 세트피스였습니다. 그때의 아쉬움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잘 준비할 겁니다. 세트피스로는 절대 먹지 말자. 코너킥. 자,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6시즌간 전체 골 중에 코너킥으로 인한 골이 14%예요. 꽤 높은 비중이죠. 자, 그렇다면 최근 우리 대표팀은 코너킥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클린스만호에 들어와서 주전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코너킥 전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코너킥 골이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작년 10월 베트남전 이강인 코너킥, 김민재 헤더골, 그리고 한 달 후에 중국전 이강인 코너킥, 손흥민 헤더골. 강인 선수의 세트피스 키커로서의 능력은 이미 입증이 됐죠. 마요르카에서도 전담 키커였고 그 쟁쟁한 선수들 많은 파리에서도 차니까. 특히 지난 시즌에 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어시스트를 6개 했거든요. 그 중에 5개가 세트피스. 그리고 이번 시즌 파리에서는 프리킥을 7번 찼는데 그 중에 6번이 우리 동료한테 연결이 됐어요. 정확도가 미친 거지. 김민재 선수도 이강인 선수의 킥력을 인정하더라고요. 훈련할 때부터 강인이랑 잘 맞았어요. 강인이 킥이 워낙 좋아서 제가 머리만 잘 갖다 대면 들어가더라고요. 자, 원래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많이 찼습니다.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많이 차니까 손흥민 선수의 부담이 줄죠. 솔직히 코너킥 나면 거기까지 차러 가는 거, 가서 힘 빡 줘서 차는 거, 이게 은근히 체력 소모가 있습니다. 나눠서 하면 좋지. 자, 키커의 킥만 좋다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헤더하는 선수들이 또 중요해요. 브렌트포드의 세트피스 코치 안드레아스 조지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공간에 뛰어드는 반다이크 같은 선수가 있다면 10가지 루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헤더하는 선수의 퀄리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김민재 보유국입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코너킥에 이은 헤더골 2골, 이번 시즌엔 1골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올해 헤더 경합률도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조규성의 전문이 또 헤더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너킥 활용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스윙 크로스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 지금은 어느 쪽에서 코너킥이 나든 다 이강인 선수가 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스윙이고 여기서는 아웃스윙이야. 근데 제가 왜 인스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냐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이 토트넘과 함께 코너킥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었어요. 근데 아스날 특이 뭔지 아세요? 95%의 코너킥을 다 인스윙으로 처리해. 그러니까 저기서는 사카, 반대에서는 마르티넬리가 차는 거죠. 그리고 아스날은 이 작은 박스 안에 평균 3명 이상의 선수를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동료 많이 우겨놓고 위협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선수 머리 맞았다 하면 바로 골이고, 그 안에 세컨볼 떨어져서 우당탕탕 할 때 우리 팀 선수 발에 걸리면 무조건 골. 그리고 상대 골키퍼 앞에 사람이 엄청 많죠? 그러면 튀어나와서 펀칭하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묶인다고. 그것도 엄청난 메리트죠. 그리고 이렇게 인스윙으로 붙여놓으면 상대 수비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엄청나요. 저도 대학교에서 유리그 뛸 때 한라덴가 그분들이 골대로 개 붙였는데 어우 진짜 너무 무섭더라. 아무튼 인스윙은 장점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서는 이강인, 반대선 손흥민이 차서 골대 쪽으로 많이 붙이면 어떨까? 라는 저의 그냥 혼자만의 생각. 이강인이 손을 바꿔드는 이유. 자, 최근 이라크전에 이강인 선수가 4번의 코너킥을 찼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었고 마지막 한 번은 두 손을 다 들었어요. 왜 이렇게 바꿔둔 걸까요? 공을 어디로 보낼지 신호를 주는 거죠.
들었죠. 제가 보니까 오른손 하나만 들면 짧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조규성, 손흥민이 잘라 들어가는 거야. 그때 박용우 선수가 손흥민을 막던 상대 선수를 몸빵해서 막아주죠. 자, 그렇게 3번 짧게 들어갔는데 진짜 신기한 게 이강인 선수의 킥이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가. 기가 막혀. 근데 아쉽게 슈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째 코너킥 때 전략을 바꿨죠. 두 손을 들어 그리고 길게 가더라고요. 그거는 조규성 선수 머리에 제대로 걸렸어요. 근데 아쉽게 빗나갔죠.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고 김진짜 우리 세트피스 전술 막 유출하네 그런 걱정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상대 팀들도 다 분석할 거고 세트피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요런 수신호는 게임 때마다 바꾼다. 자, 이렇게 키커들은 왼손, 오른손 아니면 두 손 아니면 가끔은 어깨에 손 요런 식으로 해서 공을 짧게 보낼지 길게 보낼지 중앙으로 보낼지 신호를 줍니다. 이렇게 키커가 미리 신호를 주면 박스 안에 있는 동료들은 공이 어디로 올지 알잖아. 그러면 언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 타이밍을 가늠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상대 수비보다 훨씬 유리한 거야. 자고로 세트피스는 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키커가 차기 전에 손을 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동료들 집중시키기. 나 이제 곧 찰 테니까 집중해. 요런 느낌. 직접 프리킥. 자, 중요한 대회에서는 정면에서 나는 직접 프리킥도 그냥 안 차고 기가 막힌 전략을 짜가지고 넣는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리킥 제일 잘 차는 선수가 그냥 슈팅 때리죠. 우리도 손흥민, 이강인이 그냥 바로 차는 게 나. 자, 일단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서 프리킥으로만 5골을 넣었어요. 1위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작년 10월에 A매치 데뷔골을 넣었는데 그게 기가 막힌 프리킥이었죠. 자, 그리고 이기재 선수의 킥력도 좋습니다. 2022, 2023 두 시즌 동안 프리킥을 22번 차서 2골을 넣었거든요. 성공률이 9.1%예요. 근데 이 정도 확률이면 높은 겁니다. 왜냐면 메시가 지난 10년간 프리킥 성공률이 9%거든요. 호날두는 6.6%. 물론 그 선수들이 훨씬 많이 때렸긴 하지만 승부차기. 자, 아시안컵에서는 우리가 강팀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수비만 하죠. 그러다 보면 승부차기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상대는 그걸 원한다고. 50대 50 확률이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는 승부차기에 강할까요? 1966년 이후에 총 26번의 승부차기를 했는데 14승 12패. 나쁘지 않아요. 50%는 넘어. 자, 그런데 아시안컵에서는 승부차기에 져가지고 떨어진 게 총 3번이나 됩니다. 특히 2011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일본이랑 승부차기 했을 때는 우리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아우 슬퍼. 자, 그러면 승부차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1번 키커가 넣어야 됩니다. 월드컵 역사상 승부차기를 총 35번 했대요. 근데 1번 키커가 못 넣었는데 이긴 경우가 딱 4번밖에 없대. 왜냐면 그 다음 키커들이 부담이 얼마나 심하겠어. 자, 그리고 1번뿐만 아니라 경기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5번 키커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보통 팀에서 PK 제일 잘 차는 스타 선수들을 배치합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스타 선수들의 성공률이 다른 선수들보다 더 낮대요. 나는 꼭 넣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또 기대 그걸 이기기가 너무 힘든가 봐. 네덜란드 그로닝겐 의과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승부차기는 그 선수의 기술, 컨디션보다 그 순간 심리 상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타여도 너무 긴장하거나 순간 정신 나버리면 못 넣는 거야.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승부차기에서 이기려면 도움닫기를 할 때 5걸음을 걸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축구 데이터에서 인스탯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축구 리그에서 나온 약 10만 개의 페널티킥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를 내놨어요. 근데 그 중에 도움닫기 발걸음 수에 따른 성공률도 나와요. 2걸음, 3걸음, 4걸음이면 성공률이 72%, 73% 뭐 비슷해요. 그리고 6걸음 이상 도움닫기를 하면 성공률이 쭉 올라가 77%. 근데 참 특이하게 도움닫기를 5걸음 하면 성공률이 쫙 내려갑니다. 68%. 뭐야 이거? 왜 이래? 우리 선수들 절대 5걸음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이기려면 골키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해서 미리 다이빙을 뜨면 선방할 확률이 21%. 근데 끝까지 공을 보고 뜨면 35%.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을 보고 뜨는 게 낫다. 이훈재 골키퍼도 2002년에 호아킨 슈팅 막을 때 보고 떠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이어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키커가 차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또 요즘은 키커들이 도움닫기 하는 중간에 페이크를 하도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더 끝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키커가 당황을 해. 골키퍼가 미리 움직여주길 기다리고 있거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노이어는 PK를 쳐내기 위해서 이 손가락 힘을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왜 우리 승부차기 같이 보다 보면 쟤 왠지 못 넣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예측들 하잖아요. 맞으면은 내가 뭐라 그랬어 못 넣는다 했지 이러고 그 선수가 넣으면 입 싹 닫고. 저도 그런 짓 많이 하는데 예측하는 꿀팁이 있습니다. 영국의 엑스터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키커가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받을수록 중앙에 서 있는 상대 골키퍼를 오래 응시한대요. 그러면 그 눈동자의 움직임이 결국 공을 가운데 쪽으로 차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골키퍼가 막을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수가 넣겠다 못 넣겠다 예측할 때 그 선수가 골키퍼를 얼마나 오래 보고 있는지 체크하면 돼. 친구들이랑 내기할 때 써먹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승부차기에 간다? 그러면 혹시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TV 끄세요. 왜냐면 월드컵에서 승부차기 하는 날 심장마비나 뇌졸중 환자가 많아진다 그런 보고가 또 있더라고요. 건강이 최고
최고야. 네, 오늘은 이렇게 아시안컵에서 아주 중요한 세트피스 관련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트피스라는 게 뭡니까? 데드볼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중단돼 있다가 다시 재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야? 우리가 완벽하게 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준비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시간 많이 들여서 잘 준비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100%, 120% 활용을 해보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